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로 4번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제 조세 불복인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도 이해관계인이 되고 대표적 이해관계인이 되면 누가 이제 불복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법인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통지 처분성은, 이 경우는 이 법인에 대해서 소득금의 변동통지 처분성이 조세 행정처분이라 범위 상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법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인에 따른 이제 처분이 해당이 됩니다. 행정처분. 그럼 법인은 뭘 할 수 있다? 얘는 불복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인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통지 처분성 제일 마지막 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끝에 보시면 제일 끝에. 그럼 이 대표자는 자, 불복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득금의 변동통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법인에게 하는 거예요. 법인에게. 근데 법인에게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파생이 돼서 누구한테? 소득자에게 소득이 기속이 되는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지, 이 경우는 대표자인 개인이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2-18페이지 보시면 이제 방가로 2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볼게요.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원천납세 의무의 전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 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기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 그렇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방가로 3번도 보시면 이건 조금 어떤 개념이에요? 법인에게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원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의 주소지로 하겠죠. 자, 그런데 송달이 뭐 안 됐나 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법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 누구 여기는 대표자 주소에다가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을 했대요. 그럼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추가 신고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법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법인하고 대표이사는 인격이 분리되잖아. 법인은 받은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원천징수 할 필요도 없고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왜? 법인에게 해야 되는데 법인에게 지금 통지가 안 된 상황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같은 경우에 법인의 설립 전에 지출 원인이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뭐 인정한다. 이거는 법인 설립 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돼 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과세관청이 소득금의 변동통지서의 소득이 기속자나 소득이 기속자의 소득을 특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하였다면 그거는 위법한 거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돼.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근데 지금 동그라미 2번하고 방가로 5번은 조금 다릅니다. 미세하게 좀 상이해요. 뭐냐면 방가로 5번도 기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했는데,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럼 잘못된 거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자, 그런데 그 밑에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서 그게 이제 사소한 누락이나 명백한 착오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가지고는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일 끝에. 그때는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방가로 6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얘가 추가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천 징수만 하고 추가 자진 신고 납부를 안 했어. 대표자가. 그럼 이제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징수 처분해요. 고지서를 보낸다고. 야, 너 원천 징수만 하고 왜 자진 신고 납부 안 했어?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신고 납부해. 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그럼 그 고지서를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거 과세관청의 처분인데 나 불복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야. 그래서 방가로 6번 보시면 이런 고지는 납부 고지는 징수 처분에 해당해요. 징수 처분. 세금 얼마 내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징수 처분은 2-1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가 없다고 해야 될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불복 대상에 해당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원래 정해진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7번은 이제 또 무슨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소득 처분을 이제 경정을 하는데, 증액과 다른 항목 감액이 동시에 한 결과 전제로 소득 처분 금액이 오히려 감소를 했대요.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했대요. 보니까 1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제가 마이너스 0.5억 된 거야. 마이너스 0.5.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표현이니까 가세 표준은 어떻게 1억이 아니라 0.5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사항이래요. 그러나 이제 소득금의 변동 통지가 됐대. 뭐 예를 들면 송금 불산입이 1억이 아니라 여기에 송금 산입 뭐 1.5억이 추가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법인세 가세 표준을 낮추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불복의 대상은 어떻게 돼? 위법 부당해야 되고 플러스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와야지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야? 불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거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7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금의 변동 통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네, 그런 내용 정도만 좀 살펴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